2025년 일본에서 밥이 사라졌습니다. 쌀이 아닌 밥이요. 매일 아침 집집마다 퍼지던 밥 짓는 냄새는 어느 순간 사라졌고 도쿄 외곽의 노인들은 세 끼 중 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한 건 25년 전 일본 땅에서 사라졌던 한국산 쌀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야기는 단 한 톨의 쌀이 국경을 넘어 일본의 밥상을 되살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쌀은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희망적인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감동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밥을 못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68세에 처음 그 고통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외곽에 살고 있는 하라다 요코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이 되었고 은퇴한 남편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분가하고 둘만 남은 집은 작지만 정갈하고 매일 아침 전기밥솥에서 나는 구수한 밥 냄새가 저희 하루의 시작이었지요. 그런데요, 그 밥 냄새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시작은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쌀이 자꾸 품절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설날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 진열대는 한 달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고 가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랐습니다. 남편을 위해 당뇨에 좋은 현미 잡곡을 사러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마트 안 쌀 코너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은 언제쯤 다시 들어오나요? 제가 묻자 직원분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도 아직 입고 예정이 없습니다. 다들 줄을 서 계셔서 오전 중에 동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다리는 힘이 풀렸고 텅 빈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냉장 코너보다도 황량한 곡물 코너, 진열된 라면 몇 봉지만이 희미한 현실감을 되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빈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벼운 손보다 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하자 그는 말없이 밥통을 열어보더군요. 남은 거 반 공기쯤 되겠네. 그 말이 그렇게 슬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밥이란 단지 식사가 아니라 하루를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오하요보다 먼저 밥은 먹었어요? 라고 묻는 것이 일본식 인사였는데요. 이제는 그 밥이 구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일본은, 정확히 말해 도쿄 외곽의 우리 마을은 쌀을 구하지 못해 하루 한 끼도 해결 못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쌀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건 이미 2달 전부터였습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여름 태풍과 고온 피해, 그리고 지난해의 기록적인 폭염 및 병충해로 인해 일본 전국의 벼 수확량은 전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마을 공터에 모인 어르신들은 요즘 그 이야기뿐입니다. 다 마른 논에서 무슨 쌀이 나와 올해는 벼 대신 잡초만 자라겠어. 그 말에 다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값은 이미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전엔 2,000엔대였던 고시이카리 한 봉지가 이제는 4,000엔도 넘습니다. 어떤 동네에선 5,000엔이라 하더군요. 저는 그 가격표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부가 비축미를 푼다더니 저희 동네엔 닿지 않았습니다. 공공급식소나 복지센터에선 고령자에게 밥 대신 빵이나 컵라면을 주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소화도 안 되는 라면을 받아들고 한숨 쉬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먹으려고 쌀을 아꼈습니다. 쌀통 안 쌀을 덜어보며 남편이 말했지요. 이걸로 오늘 저녁까진 되겠지. 내일은? 글쎄, 마을에서 가장 먼저 실신하신 분은 미야자키 씨였습니다. 82세에 혼자 사는 노인인데 며칠째 쌀을 구하지 못해 물로만 버티셨다고 하더군요. 길가에 쓰러지신 채 발견되었고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 나이에 밥 한 끼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요. 이쯤 되자 마트 앞에는 쌀 구매는 일가정 한 봉지라는 종이가 붙었고 어느새 줄을 서는 사람들 속에는 고령자들이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연해서 저는 가게 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던 한 노인의 중얼거림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될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25년 전부터 단 한 톨도 들어오지 않던
한국산 쌀이 일본에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엔 쌀 수입을 둘러싼 오랜 갈등과 WTO 분쟁이 있었고 그 여파로 한국산 쌀은 무려 25년 동안 일본 마트에서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입이 재개된다고요? 사람들 사이엔 말들이 오갔습니다. 진짜로 한국 쌀이 들어온다더라. 우리 동네에도 들어오면 좋을 텐데. 한국산 고시이칼이 맛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 마트 직원도 확답은 못 주면서도 말하더군요. 이번 주 중에 아주 소량 들어올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 소식은 마치 작은 불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한국산 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조심스레 기대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한국산이라서 또 가격이 비싸면 어쩌지? 맛이 우리랑 다르면 어떻게 하지? 정말 들어오는 건 맞을까? 그 모든 의문과 불안이 뒤섞인 가운데 저는 매일 아침 마트 문이 열릴 시간에 맞춰 나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기적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은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은 혹시 들어왔을까? 저는 매번 고개를 끄덕이기만 합니다. 마음속에선 제발 오늘은 하고 빌고 있지만요.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이 한국에서 올지도 모른다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쌀이 사라진 밥상 앞에서 저희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마트 직원이 힐끔 흘린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산 쌀 혹시 들어올지도 몰라요. 아주 소량이지만요.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희망은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마트 문 앞에는 이미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지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이라는 마음. 줄 서는 중간중간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산 쌀이면 우리 입에 맞을까요? 맛도 모르고 사긴 좀 불안하죠. 그래도 지금은 먹을 수 있는 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아침 9시 정각. 문이 열리자 점원이 카트를 밀며 등장했습니다. 하얀 포대 자루에 커다랗게 적힌 글자. 대한민국산 고시이칼이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10kg 단위 30포대 한정 수량으로. 주변은 술렁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던 동작처럼 포대를 집어들고 품에 안았습니다. 포대는 따뜻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동안 저는 포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원도 평창산 2025년 4월 수확, 자연 건조 2단계 숙성, 그리고 하단엔 비상 수출 품목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귀하게 관리된 특별 생산분이란 뜻이었습니다. 가격은 5kg 기준 3,200엔, 일본산 고시이카리가 4,200만 4,800엔을 넘는 요즘 20% 이상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유통 과정의 정직함이었습니다. 도정일자, 유통기한, 재배 농가 정보까지 QR코드로 확인 가능하대요. 한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쌀은 물 흡수가 빠르고 밥알이 탄력 있으면서도 부드럽다는 설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 입맛에 안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고 물이 점점 맑아질수록 제 마음도 맑아지는 듯했어요. 밥솥에 쌀을 안치며 저는 손등으로 물을 맞추었고 마지막엔 아주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따뜻한 밥 되어주세요. 밥이 지어지는 동안 집 안에 퍼지는 향기. 그건 단순히 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냄새, 기다림의 끝에서 피어나는 냄새였습니다. 남편이 주방에 들어와 밥솥 앞에 섰습니다. 말 없이 향을 맡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요코, 이 냄새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밥을 퍼 그릇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밥알은 윤기 있게 반짝였습니다. 작은 상에 된장국 한 그릇, 김 한 줄기, 그리고 소박한 밥 한 그릇. 저희 부부는 그렇게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온 밥이에요. 남편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첫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야.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고요. 한 입 빼어 물었을 뿐인데 남편의 눈가에 고여있던 그 눈물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먹고 남은 쌀을 반찬통에 담아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전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도시락을 만들어 병원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SNS에는 한국 쌀로 만든 도시락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샵 한국쌀 기적 샵 바비위로 하루 이틀 지나자 기사도 실렸습니다. 한국산 고시이카리 도쿄 외곽의 밥의 기적 퍼지다. 25년 만에 돌아온 한일 농업 교류 식탁에 희망을 올리다. 정부 관계자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물가 안정에도 기여했고 영양 가치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자분들 식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농민들에게 감사 인사가 적힌 손편지가 발송되었고 심지어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일 우정 도시락 만들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쌀 한 톨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저는 매일 밥을 지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쌀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남편은 요즘 부쩍 식욕이 좋아졌습니다. 전보다 웃는 날이 늘었고 예전엔 한 그릇도 힘들던 밥을 두 그릇 드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 때마다 느껴집니다. 이건 단지 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희망이라는 걸요. 한국산 쌀이 마을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진짜 먹어도 되는 건가? 맛은 괜찮을까? 일본 사람 입맛에 맞을까? 서로 얼굴을 보며 힐끔거리는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저 밥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밥을 지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두 공기, 남편과 나눠 먹는 따뜻한 밥.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이어지던 삶, 그리고 겨우 되살아난 식탁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쌀자립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외국산 쌀에 의존하면 일본 농업은 무너집니다. 국산 농가를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들이 반복되었고 댓글에는 나도 한국 쌀 안 샀다. 옆집 할머니도 국산으로 바꿨다는 말들이 붙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겐 분명 그런 우려가 당연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트 앞에서 실제로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요코 씨, 아직도 한국 쌀 드세요? 그 말은 마치 아직도 그러고 있냐는 판단처럼 들렸습니다. 말한 이는 같은 노인회에 다니던 중년 부인이었습니다. 한국 쌀 맛있다면서요? 라는 말 뒤에는 그거 방사능 검사 같은 거는 된 거예요? 라는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이 불편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쌀이 국적을 가졌다는 듯 사람의 식사까지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는 분위기. 밥상마저 줄을 세우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농협 앞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이젠 다 한국 쌀만 찾는다고 쌀 창고에 재고 쌓인다더라. 국산 쌀은 비싸다고 외면하고 외국 쌀은 싸다고 환호하고 이래도 되는 걸까?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한국 쌀 먹고 건강해졌다는 분들 많대요라고 말했지만 금세 다른 사람의 그거 다 입맛에 맞춰진 소문이지 몸에 맞는 건 또 다르니까라는 말에 묻혀버렸습니다. 쌀이 좋냐 나쁘냐 보다 이게 일본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분위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괜찮으세요? 남편은 젓가락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밥은 당신이 정성으로 지은 밥이에요. 그게 무슨 쌀이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에 저는 안심도 했지만 한편으로 속이 시려졌습니다. 왜 누군가의 건강과 식사의 만족조차 정체성의 문제로 판단받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노인회에서 작은 식사 모임이 열렸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한국 쌀로 밥 지은 식당이 있다던데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며 자리를 만들었고 저도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식당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조용한 한식당이었고 원래는 일본식 밥을 지어내던 곳이지만 최근 지역 마트에서 한국산 쌀이 들어오며
몇몇 손님들이 바꿔달라 요청에 한정 판매로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모임 전날 주인 부부는 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쌀이라 불편하신 분은 없으실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궁금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된장국, 절인 무, 계란말이. 누가 봐도 정갈하고 정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정도면 분명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요코, 이 밥 냄새가 좀 이상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도 맞은편 아저씨도 조심스레 밥을 바라보았고 식당 주인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걸까 라는 불안이 밀려왔고 마음 한편에선 한국 쌀을 괜히 추천했나 하는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몇몇 분은 남은 밥을 그대로 두고 일어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그날 저녁 식사를 거절했습니다. 아직 속이 좀 불편해서라는 말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방에 앉아 찬밥을 데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앞섰던 걸까? 아니면 그냥 편견이었을까? 그런데요. 다음 날 아침 식당 주인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고 두 손으로 조심스레 저에게 건넸습니다. 어제 너무 죄송했습니다. 밤새 주방을 다 점검했는데 정수기 필터가 교체 시기를 넘겼더라고요. 그 물로 쌀을 씻고 밥을 지었더니 소독약 냄새가 섞였던 것 같습니다. 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의 밥은 한국 쌀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정수 필터 하나가 만든 작은 혼선이었죠. 도시락 뚜껑을 열자 반짝이는 쌀밥이 보였고 그 위에 계란말이 하나와 함께 손글씨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쌀은 같아도 마음은 매번 새롭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도시락을 열고 한 숟갈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먹었던 그 밥이야. 따뜻하고 고소하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감사의 쪽지를 써서 다시 도시락통에 담아 식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제는 물이 문제였을지 몰라도 오늘은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진심을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쪽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그 식당은 매일 아침 정수기 상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그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쌀은 이제 단지 외국산 쌀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한 눈길을 느끼진 않지만 여전히 몇몇은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오늘도 그 쌀로 밥을 짓습니다. 밥솥을 열 때마다 퍼지는 고소한 냄새가 제 삶의 중심을 다시 되살려주고 있으니까요. 오해도 있었고 편견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먹은 건 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전 식탁 앞에 앉은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코, 요즘 밥이 정말 맛있어졌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따뜻했습니다. 밥맛이 어쩌니 된장국 간이 맞느니 그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게요. 그건 단순한 맛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이 다시 평범해졌다는 의미였죠. 요즘 아침엔 밥을 지으면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늘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면 퍼져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제 하루를 깨우고 식탁을 차리는 손끝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은 요즘 밥을 2공기나 드십니다. 예전엔 한 공기도 힘들어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쌀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마트 앞에서 한국산 쌀 포대를 집어드는 제게 힐끔거리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중얼이기도 했죠. 아직도 그 쌀 사는 사람 있네? 그 말이 들릴 때면 저는 모른 척 고개를 숙이고 계산대로 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는 한국산 고시이카리 특가 한정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었고
직원은 고객에게 오늘도 품질 좋은 쌀 들어왔습니다라며 직접 포대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진열되자마자 품절이 되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줄을 서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포대를 고르며 머뭇거리진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쌀로 밥 지으니까 씹는 맛이 더 좋더라. 냉동해도 밥알이 퍼지지 않아 좋아 같은 실용적인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젠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 말들 사이에 더 이상 국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웃집 사카모토 아주머니는 얼마 전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기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이름도 안 쓰고 보냈는데 밥을 드신 환자분이 오랜만에 따뜻한 밥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울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에는 쌀 기부 캠페인 포스터가 붙었고 쌀 포대를 반쯤 나눠서 익명으로 기부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 기부함에는 종종 한국산 포장지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따뜻한 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쌀은 대부분 한국산 고시이카리로 준비되고 도시락에는 아이들이 쓴 작은 손글씨 메모가 함께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힘내세요. 할머니, 이 밥은 한국에서 왔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 중엔 눈물을 흘리는 분도 많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위해 밥을 지어줄까 싶었는데 그 말에 도시락을 나르던 중학생이 뭔가 울컥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한국에서 온 쌀로 할머니를 웃게 해드렸어요. 저 괜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 밥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밥을 지어줬는지가 중요하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도시락을 만든 사람들, 그 쌀을 보낸 사람들, 그리고 그 밥을 먹는 저희 같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연결이 생겨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한 중학생은 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쌀의 여정을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란 쌀은 바다를 건너 누군가의 삶을 지켰습니다. 그건 수출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 발표를 듣고 있던 어른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중엔 예전에 저에게 한국 쌀 괜찮냐고 물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새 한국산 쌀은 마을의 새로운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반대를 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따뜻한 식사를 막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라고 느낍니다. 며칠 전 제가 살고 있는 시의회에서 한일 식량 교류 희망 조약이라는 시민 제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조약은 정치적 논의가 아닌 시민 간의 식량 교류와 상호 감사 표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기적이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가만히 집으로 돌아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짧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도쿄 지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외곽에 사는 요코 하라다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 쌀의 보급에 어려움이 많던 와중에 기적처럼 한국 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로 감사함을 전해야 할지 몰라 이 편지를 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25년 동안 한국 쌀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은 척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쌀이 저희 밥상에 올라왔고 그 밥을 한 숟갈 떠넣는 순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은 다시 밥을 잘 드시고 매일 산책도 하십니다. 예전엔 힘없이 누워만 계시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에서 온 그 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한 톨의 쌀이 저희 가족의 삶을 다시 데워주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짧은 편지 한 장뿐이지만 언젠가 꼭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라다, 요코, 드림, 편지를 넣은 봉투를 우체국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한 거리엔 도시락을 들고 걷는 중학생 둘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멀리 한국에서 온 쌀로 누군가의 식탁을 다시 데우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집에 도착해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 그저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경을 넘은 마음이었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였으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는 작고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식탁을 살린 건 기술도 자원도 아닌 대한민국 농민의 손끝에서 자란 쌀 한 톨이었습니다. 그 작지만 위대한 따뜻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좋아요는 감동을, 구독은 자부심을 키웁니다. 이 감동 스토리에 함께해 주세요. 저희 감동 사연은 여러분께 전해드릴 또 다른 감동을 위해 바로 밥 짓듯이 달려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밥상에서 또 만나요.